리움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에서 2004년 개관한 미술관입니다. 미술 애호가인 이병철의 리와 뮤지엄의 움을 따서 리움미술관으로 이름 지었고, 이재용의 동생 이서연이 현재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고미술 애호가였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포장을 아주 잘하면 그러는 것이고, 사실 예술품은 재벌들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하나의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비자금 관리로 예술품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수많은 예술품 중에서도 특히 고미술 애호가였다 라고 괄호를 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리움미술관 M1 상설전시관에 전시되고 있는 국보가 36점, 보물이 96점 규모인데, 이는 국보 109점, 보물 303점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가 13점, 보물이 36점인 것에 비한다면 웬만한 국립지방박물관보다 소장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민간 미술관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엄청난 보유량을 자랑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유하고 있는 국보 중 10점은 이건희가 기증한 것을 보면 넘치다 못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리움을 지은 느낌입니다. 2000년대는 플래시 메모리, D램이라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세계 최고의 플래시 메모리 기업으로 부상하는 매우 유의미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흐름이 이상하긴 합니다만 2020년대까지 삼성전자가 한국의 대장주로 등극하게 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리움미술관이 개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건축가의 라인업이 미쳤죠. 렘쿠라스, 장누벨, 마리오 보타. 이 라인업이라면 엑스포가 열린다 해도 믿을만한 정도입니다. 상상 속에서나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팀플을 한다면의 실사판입니다. 최근 뉴홍익 프로젝트에서 렘쿠라스, 렌조 피아노, 헤르조그 드메론, 데이비드 치퍼필드, 사나,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오 지명, 오 프리츠커 수상자라는 설계 공모를 진행하긴 했지만, 이는 지명현상 라인업이기 때문에 결국 건축 디자인의 주체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렘쿠라스, OMA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리움의 라인업이 나오기에는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건축가들의 조율과 조합의 측면에서 역사상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를 예로 들자면,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을 심사할 만한 미슐랭 7스타 이상의 고든 램지, 알랭 듀카스, 야닉 알레노 등 요리 대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다이닝을 위해 요리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건축가에 대한 탐구를 이번 영상에서 심도 깊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건축가들의 대표작들과 함께 짧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누벨의 대표작으로 아랍세계연구소가 있습니다. 아랍세계연구소에서 장누벨은 카메라 조리개가 열리고 닫히는 원리를 통해 형상화한 문양을 인면으로 사용하여 아랍의 전통 문양을 재해석한 것이 가장 유명하죠. 심지어 움직이기까지. 오,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자연광의 광량에 따라 조도를 조절하게끔 움직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고장률이 높아서 가서 보면 움직이는 거 반, 안 움직이는 거 반 된다고 하죠. 한국의 전통 문양을 재해석한 작품도 비슷한 예시로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원서 작가의 가구와 장식품들을 보자면, 공사장에서나 오피스 파티션 조립할 때 익히 보게 되는 금속 단면이 이렇게 한국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전통이라는 것을 재료와 정성이라는 틀 안에서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게 됩니다. 전통 재해석에 대한 사례를 잠시 들었지만, 아랍세계연구소가 1987년도 준공이라는 것을 보면 장누벨의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놀랍습니다. 리움미술관에서는 이런 장누벨의 장점이 가장 드러나지 않아서 새 메스 중 겉보기에는 작가가 누구인지 가장 모르게끔 디자인되었습니다. 지붕의 처마라인과 매시브함이 표현되는 작품들이 있기는 하고, 또 리움에서 한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장누벨의 대표작이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디자인은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규모에서의 제약이 큰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공간은 외부에서 보이는 메스가 내부에서 공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품의 통합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전시가 가능한 특징이 있어서, 어떤 오브제적인 작품은 집중도 있게 전시하고 어떤 작품은 공간적인 분위기와 함께 전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기에 탁월하고 합리적인 면이 있죠. 장누벨의 정수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시도가 리움미술관에 있었습니다. 바로 외장재입니다.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녹슬게 하여 흑색 피막을 만들어낸 블랙버티나 외장재는 리움에서 사용한 것이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어두운 공간과 외장재를 표현하는 데 탄화목, 페인트, 징크 외에 새로운 재료적 지평을 리움을 통해 열었다는 것이 겉보기에는 알기 어려운 점입니다. 블랙버티나는 단순한 어두움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텍스처와 함께 시간을 머금은 고풍
고풍스러운 어두움으로 표현됩니다. 또 내부의 기둥을 없애고 자유로운 박스형 공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스트 텐션 구조를 사용했다는 차별점도 있습니다. 세 개의 미술관 중 지하 공간 썬큰을 가장 잘 활용한 미술관이기도 한데요. 개비온 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자작나무가 블랙 퍼티나와 대비되어 유리 너머 보이게 연출하였습니다. 실제 나갈 수 있는 동선은 아니지만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 명암의 대비도 있으면서 지하 공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전시 공간의 매력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문했을 때는 빛이 전시의 중요한 요소여서 유리창 너머 공간을 가려놓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장누벨이 설계했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나름의 장누벨 오리지널리티가 충분히 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